지금 소개받은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지구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서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구경영 라운드 테이블에 초청이 되어갖고 첫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드시는 그 식사를 어, 우리 지구 경영학으로 대비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지구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구 경영학 그 관점을 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개인 영향을 넘어서 지구 영향으로 확장되는 이런 지구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기존의 영향학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고자 지구 영향 패러다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지구 영향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는데 공생과 그 다음에 수승화방, 홍익인간 이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실천 전략을 할 건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양학은 그래도 우리 삶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주로 뭐 칼로리라든지 영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개인의 어떤 그 몸과 마음을 갖다가 최적화하면서 또한 균형 있는 식사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각 그 여행소의 그 섭취 기준에 따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의 질을 갖다가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5대 여행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5대 여행사가 결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이 일어나는지 또한 이것이 또 많이 과다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정해줘 갖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인 그 개인 위주의 영향은 지구 전체를 봤을 적에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많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분쟁이라든지 또 여러 국가의 어떤 그 생태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 위주의 여행으로서는 지구 전체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단을 갖다가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작게는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어떤 생태,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식량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육류 중심의 어떤 식습관을 갖다가 우리가 고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단을 갖다가 잘 선택하느냐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적 영양 패러다임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 음식을 갖다가 섭취를 함으로써 영양적인 기능을 갖다가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음식을 먹고 어떤 에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양 성분이 나한테 공급이 된다. 그런 아주 본연의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1차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 1차 기능에서 더 넘어서게 된 것이 이 2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에너지와 영양소에 더해갖고 어떤 감각적인 기능들, 즉 맛을 더한다든지 어떤 향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색을 더해갖고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성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감각적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식품의 2차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내 몸도 생각하는 우리가 3차 기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생리한성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냥 나에게 어떤 에너지와 영양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미연의 질병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면역 강화,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을 갖다가 추가되는 것이 3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의 영양학에서 얘기하는 3차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해갖고 식품의 4차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어떤 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기능은 어떤 지구 환경의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갖다가 기여하는 지속 가능성 기여 기능을 갖다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영양 패러다임에서 지구 영양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영양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지구 영양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웰빙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갖다 선택하는 것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지구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한 식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건강을 위한 식사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지구 영양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면의 의식의 성장을 위한 어떤 수승 하강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홍익 정신, 홍익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구 영양 패러다임의 한 요소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공생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이런 공생을 통해서 상호 의존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식물은 산소를 갖다가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여서 나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갖다가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을 하죠. 산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산소는 또 우리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호흡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공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은
우리가 선택이 아닌 지구의 삶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이런 공생 감수성은 내재된 보편적인 성향이면서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깨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 안에 갖춰져 있는 이런 그 공생 그 감수성,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울 수 있는 그런 어, 감수성인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또한 공생의 의미와 상호 연결성을 보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 끼 그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생태계의 협력 그 산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의 그 환경 파괴가 지구 반대편에는 재난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전체적인 어떤 그 생태계 파괴라든지 식량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식사가 동시에 지구 전체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의 의미는 굉장히 크고, 또한 나와 지구와의 상호 연결성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생 감수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내면에 집중하면서 의식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했었을 적에 수송화강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화강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면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감각이 열리면서 더 나아가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이 이 수승강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게 되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몸에 어떤 그 기순환이 원활하게 될 때 이런 감각과 의식 성장이 열리면서 나로 시작했던 것이 내 주위의 어떤 사회라든지 우리를 보고, 또한 전체의 어떤 지구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홍익인간, 홍익의 마음도 어떤 그 도덕교육에서 일어나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 우리 내에 잠재져 있는 어떤 본능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공생 감수성을 갖다가 우리가 깨워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생 감수성을 깨워갖고 이런 그 홍익의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이런 그 홍익의 그 정신이 더 발전되게 되면은 지구를 진짜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구 경영의 마인드, 또한 지구 시민 의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지구 영향 패러다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실천 전략으로 진짜 나와 지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이트 랜셋 플래닛 건강 식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제안한 어떤 그 인류를 갖다가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한 어떤 식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요. 처음에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g 이상을 갖다가 섭취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 하루에 500g 이상을 갖다가 섭취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예, 이게 보통 여러분 그 주먹, 예, 주먹 정도의 크기가 약 한 15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먹 크기의 어떤 채소나 과일 한 3개 정도면은 500g 정도 되겠죠. 또한 그 채소와 과일의 그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식이섬유량으로 하면은 약 12g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지구 건강 식단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통곡물, 콩류, 견과류, 좀 약간 거친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제한이 없이 풍부하게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 붉은 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 1회에서 2회 이하, 그 다음에 설탕, 굉장히 그 정제된 어떤 식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최소화해서 드시는 것이 지구 건강 식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그 지중해식 식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Eat, Reset, 플래닛 건강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지구 건강 식단은요, 개인으로 보면은 어떤 비만이라든지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고, 또한 지구 전체의 건강을 보면요,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발자국을 절감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효과를 보면요, 지역 농업, 그다음에 공정무역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그 공생의 전략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들은 개인이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주변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들 전략만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먹기. 그러니까 즉 슬로우리, 아주 천천히 우리가 꼭꼭 씹어갖고 명상을 하듯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에 집중해서 먹기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제철 식품 소비, 그 다음에 유기농, 친환경 소비,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인드풀 이팅에서 우리가 천천히 영상 식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여러분한테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전략은 이런 그 식사 명상, 마인드풀니스 이팅 이것을 갖다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와 제철 식품 소비,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고요, 지역 경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과 친환경 소비, 이거는 환경 부담이 줄고 우리가 건강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발표한 내용의 어떤 결론을 보면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나의 건강에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지구 영양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요소들은 내면의 조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면의 조화를 통해서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생활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 영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그 패러다임을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캠페인, 글로벌 협력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호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나와 지구를 함께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구 영향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